안녕하세요. 나수지 기자입니다. 오늘은 명품 얘기 해볼게요.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주변을 보면 플렉스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 것 같죠. 코로나를 기점으로 명품 소비도 실제로 늘고 있다고 하고요. 오늘은 요즘 명품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왜 경제가 어려운데도 명품 소비가 이렇게 늘어나는지, 이렇게 남들이 플렉스하면서 돈 쓸 때 나는 그걸 이용해서 돈 벌 수 있는 ETF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나온 뉴스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달 샤넬 오픈런 많이 알고 계시죠? 샤넬이 가격을 올리겠다고 예고를 하니까 매장 문 열기 전부터 이제 앞에 줄 서서 샤넬 제품들을 싹쓸이하는 현상이 나타났던 건데요. 샤넬뿐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도 가격을 앞다퉈서 올리겠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진 소비자들이 앞다퉈서 명품 소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 백화점 매출도 많이 늘었다고 해요. 이 기사를 같이 보시면 이건 신세계백화점에서 내놓은 데이터인데 3월에는 명품 매출이 전년 대비 10% 정도 줄었었지만 4월 들어서는 전년 대비 18% 늘었고요. 특히 5월에는 37% 늘었다고 합니다. 백화점 전체 매출은 오히려 줄었는데 명품 소비만 크게 늘어난 거죠. 특히 시계랑 보석을 많이 샀다는데 기사 보시면 재밌는 게 롤렉스 매장에 직원은 4명인데 시계는 2개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너무 잘 팔리니까 제품 수급이 딸린다는 거죠. 이 밖에도 명품들이 정말 잘 팔린다는 기사가 최근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지 않으신가요? 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명품 소비가 늘까요? 경제활동도 잘 못하고 또 실물 경제도 타격을 입는다는데 오히려 명품 소비를 특히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사람들이 명품 소비를 늘릴까?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와 분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과거 데이터를 보면 경제 성장률이 낮을 때 오히려 명품 기업들의 매출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지금 SK증권 리포트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글로벌 경제 성장률과 명품 기업 매출의 관계를 알아본 겁니다. 보시면 2009년부터 연도별로 경제 성장률이 낮았던 해 하위 10%와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해 상위 10%를 뽑아낸 다음에 이때 루이비통을 가지고 있는 LVMH나 구찌를 보유한 캐링의 매출이 어땠는지를 살펴본 건데요. 보시면 경제 성장률이 낮은 해에 명품 업체들 매출은 평균 1.2%가 늘었는데 경제 성장률이 좋았던 해에는 늘긴 늘었지만 0.7% 늘었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경제가 좋아지면 명품 소비를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적게 벌고 경기가 어려울 때 더 명품 소비가 늘었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경제가 어려울수록 과시에 대한 욕구가 강해진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나는 괜찮아. 난 명품도 샀어. 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뽐내기 소비인 거죠. 왜 경기가 안 좋은데도 명품 소비가 늘어날까?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양극화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자산 가격이 상승했고 그러면서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졌는데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시중에 돈은 더 많이 풀리고 있고 그러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명품 수요는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가 나빠져도 양극화가 되면 그만큼 명품을 살 만한 부자들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양극화가 심해지면 부자들만 명품을 사는 게 아닙니다. 명품을 소비할 여력이 부족한 사람도 명품을 사는데요. 세계 1위의 경영 컨설팅 기업인 콤페리 헤이그룹의 시니어 파트너인 야마구치 슈가 쓴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보시면 저자는 니체가 말한 르상티망이라는 개념으로 명품 소비를 설명하는데요. 르상티망은 약자가 강자에게 품는 열등감이나 시기심이라는 뜻인데요. 명품을 소비하면서 이런 르상티망, 열등감과 시기심을 해소한다는 거죠. 또 다른 재밌는 분석도 있는데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 명품 소비를 늘린다는 겁니다. 이건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 결과인데요. 보시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명품을 소비하는 경향이 강했다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자기애가 높아지고 이 당장 앞에 놓인 삶의 소중함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 9.11 테러 직후에 소비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요. 중고차 선호도는 떨어지고 반대로 보석이나 시계, 스포츠카를 더 많이 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 노약자는 물론이고 젊은 사람들도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수 있다라는 공포를 한 번쯤 다들 겪었을 텐데요.
이렇게 되면 명품 소비 욕구도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명품 시장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중국인데요. 중국 소비자들의 명품 사랑은 정말 유명하죠.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에서 명품을 구입한 사람들 중에 30%는 중국인이었습니다. 이런 중국의 영향력은 글로벌 명품 시장에서 점점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보시면 세계적으로 명품 시장 규모를 하나로 한 390조 원 정도로 보는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 가운데서 중국 소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런 중국에서 명품 소비가 코로나 이후에 빠르게 늘고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LVMH의 4월 중국 매출도 전년보다 50% 늘었다고 하고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에르메스 매장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한동안 닫았다가 지난 4월에 다시 문을 열었는데, 이 문 연 날 하루 매출이 33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 중국 전체 에르메스 매장 가운데서 하루 매출 기준으로 신기록을 경신한 거죠. 이렇게 늘어나는 명품 소비, 우리는 당장 명품은 못 사더라도 그 명품을 파는 기업의 주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명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모아놓은 럭셔리 ETF에는 국내외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LUXU입니다. 이 ETF는 프랑스 증시에 상장해 있는데요. 유럽의 아문디가 운용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S&P 글로벌 럭셔리라는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인데요. 보시면 되게 특이하게도 5월 말 기준으로 테슬라를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명품 브랜드뿐만 아니라 각자의 소비 섹터에서 명품으로 불릴 만큼 브랜드 가치가 인정되고 또 가격대도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모아둔 ETF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벤츠를 생산하는 다임러도 포트폴리오 상위에 담겨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술을 파는 기업들도 많이 담겨 있는데요. 3.69%를 보유하고 있는 페르노리카라는 기업은 로얄 살루트, 시바스 리갈 같은 고급 주류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담은 디아지오도 조니워커 같은 고급 주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리치몬드사도 포트폴리오 상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 기업은 까르띠에, IWC, 피아제 이런 보석이나 시계 관련한 브랜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럭셔리 ETF니까 당연히 저희가 잘 아는 명품 기업들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두 번째로 많이 담고 있는 기업이 LVMH,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룹입니다. 이 기업은 루이비통, 셀린느, 지방시 같은 정말 다양한 명품 브랜드를 보유한 세계 최대 명품 기업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구찌라는 대표 브랜드를 보유한 캐링, 또 아무나 못 사는 캘리백으로 유명한 에르메스도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건 한국 기업들도 이 ETF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호텔신라, 신세계, 아모레퍼시픽,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서울옥션 이런 기업들이 담겨 있습니다. 명품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곳들인데요. 개별 종목에 투자하실 분들이라도 이렇게 ETF의 구성 종목을 살펴보시면 어디다가 투자해야 될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ETF 수익률을 보시면 아직 코로나 이전의 수익률을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코로나로 중국이 타격을 입으면 명품 소비 역시 타격을 입을 거다라는 전망 때문에 자금도 급격하게 유출이 됐었고요. 하지만 보시면 5월부터 자금이 다시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을 또 한 가지 투자 포인트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ETF 시가총액은 8천만 유로, 한국 돈으로 1,000억 원 정도고요. 운용 보수는 0.25%라는 점도 한번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 S&P인데요. 이 ETF는 앞서 말씀드린 아문디 그룹이 국내에서 NH와 합작해서 만든 NH 아문디에서 내놓은 ETF입니다. 5월에 상장했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90억 원 정도로 아직 작고요. 운용 보수는 연 0.5%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ETF랑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ETF 투자가 부담스러우시다면 국내에서도 이런 ETF가 있으니까 투자 대상으로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명품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명품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명품을 사는 것도 좋지만 명품 기업의 주인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투자한 기업에서 얻은 수익으로 실제 명품을 구입하는 재테크 계획도 세워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